안녕하세요. 귤이랑 노래에 글을 쓴 김미희 작가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 우도에서 태어났고요. 20살 때 우도를 떠나서 거의 경상도 사람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가 더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귤이랑 노래에는, 어, 주인공 이름이 귤이거든요. 귤이. 귤하고 귤이에요. 성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성이나 붙여주시면 돼요. 최규리여도 좋고 강규리여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를 쓰고요. 동시집, 청소년 시집 이렇게 있는데요. 읽어보신 책이 있을까요? 청소년 시집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청소년 시집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세 편이 실려 있습니다. 청소년 시로는 좀 빨리 이제 많이 자리 잡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화책도 많이 썼고, 네. 그림책은 이 동백꽃이 툭과 바다로 출근하는 여왕님, 그리고 귤이랑 노래해, 요렇게 제주 그림책 세 권의 콜라보가 있습니다. 이번 세 권을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도 그림책을 해보리라 생각하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썼고요. 네, 여기 QR이 보이시나요? 여기 QR이 이렇게 뒷표지에도 있고요, 속표지에도 있고, 이렇게 속표지는 아직 여기 속표지에도 있고 맨 뒤에도 있고요, 본문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네, 그림을 그려주신 지금 팬들이 너무 많으시죠. 백유현 선생님은 연꽃 부침, 동백꽃빵, 뭐 벚꽃 팝콘 이렇게 아주 사랑받는 작가님이신데, 함께 하게 돼서 저에게 크나큰 행운이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QR이 들어있습니다. 네. 규리는 사실은 별로, 여행 같은 거 가기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여행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되자고 이렇게 누가 다가와요. 이 귤이죠, 귤이. 귤이 다가왔어요, 귤이. 친구가 되려면은 다가가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잘하는 것도 막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해요. 노래도 부르고요. 왜 저는 이 노래를 생각했냐면요. 귤을 먹으면 손이 완전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노란 거는 노래를 부르라는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 그림책의 처음 시초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노래를 함께 부른 사이는 밥을 함께 먹은 것과 같아요. 진짜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정말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함께 부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도 그렇고, 귤이와 귤도, 이렇게 발음이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동음 이어, 이렇게, 노래가 겹치는 부분. 이래서, 어쩌면 이 책은 그런 중의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겠죠. 네. 노래를 부르면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걸 서로 묻게 되죠. 귤은 어떻게 해서 귤이 되었어? 이게 되게 여기서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기다리는 걸 못한 양육자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육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기다림이, 기다린다는 건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그림이 너무 좋죠. 저 너무 깜찍해서 이게 스티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굿즈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림 작가님께 어, 요구한 건 하나였어요. 저 태왁은 꼭 귤로 해주세요. 이렇게 귤 태왁을 해주세요. 이게 제가 그림 작가님께 요구한 그거여서 가로를 쳐가지고 이거는 꼭 그려주세요. 이러고
고양이 눈 있죠, 고양이 눈. 고양이 눈도 귤빛이에요. 왜냐면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귤이랑 노래로 어떻게 놀면은 좋을까? 이런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뭐,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난 수박 좋아해, 포도 좋아해, 왜 좋아해? 그런 얘기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 어디 여행 간 적 있어?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귤을 관찰하겠죠.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향도 맡고, 생김새도 관찰하고, 진짜 귤도 까보고 귤을 까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는요. 무조건 이렇게 까야 돼요. 반으로 까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또 반으로 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2분의 1을 까서 꺼내 먹습니다. 그게 까는 제주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처럼 귤을 시식해보는 미식가처럼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귤송을 부르겠죠. 이 순서는 다 바꿔도 됩니다. 그림책 읽고 노래 부르고. 네. 여기 보면은 옆에 친구들 표정이 이렇게 노는 모습이 있잖아요. 세라쌤이 찍은 건데, 유치원에 가서 귤송을 틀어가지고요. 내 손이 노래, 내 몸이 노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래라는 그 버전, 노래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손을 들거나 뭐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노래해.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거기가 난이도가 높은 곳인데 두 번이나 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하면 대성공이에요.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껴안게 해도 괜찮겠어요. 이런 걸 마음껏 응용하고요. 출판사 거기 QR에는 노래가 한 번밖에 재생이 안 돼요. 혹시 그게 재생 버튼을 자꾸 누르기가 귀찮으시면 달작TV 귤송으로 검색하면 5번 연속 재생 버전도 있거든요. 네, 달작TV는 제 유튜브예요. 거기서 귤송을 함께 놀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 수 있고요. 이건 출판사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귤 친구 만들기 이거 이벤트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코끼리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죠. 그림도 막 그렸고요. 문어도 있고요. 네. 귤 친구 그릴 때는 유니폼이 있어야 돼요. 내복이에요. 꼭 내복 입고 저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야 자유롭게 막 천진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나눠볼 것들도 있죠. 내가 잘하는 건 뭐야? 네가 잘하는 건 뭐야? 뭐 이런 얘기들, 여행 이야기도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엔 이 옐로우와 송이 동음이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쌍둥이 말이라고 붙였어요.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쌍둥이 말을 5분 시간을 딱 주고, 자, 네가 알고 있는 쌍둥이 말 다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5분 동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겹치면 X. 지워 나가서 가장 많이 남은 친구가, 네, 승자죠.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찾아놔야겠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기하다, 연기? 그거 알죠? 매운 연기? 사과 쭉 있어요. 울다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뭐 많을 거예요. 의사 표현하다 할 때 의사,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쌍둥이 말 찾기를 해보고, 저는 이걸로 시쓰기도 해볼 수 있어요.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가 사과할 땐 엉덩이로 말해요. 엉덩이까지 내놓고 사과하는데 웃지 않을 수 있나요? 네, 곰곰도 있어요. 저것도 신홀에 있거든요. 곰곰, 네, 두 마리가 함께 있을 때 생각이 깊어지지. 곰곰, 더 오래 생각을 나누지. 노래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쌍둥이 말로 시를 써서 발표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놀이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오늘 소개하는 거는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10종류의 도롱뇽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꼬리치대 도롱뇽,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 발표가 됐죠. 양산 꼬리치대 도롱뇽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꼬리치대 도롱뇽은 좀 못생겼어요. 저희보다 색채가 안 좋고, 근데 저희 꼬리치대 도롱뇽이 상당히 이쁩니다. 책에는 사실은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림도 실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핑거 출판사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삭제된 그런 그림입니다. 봄만 되면 이렇게 제가 삼척 환성굴 쪽으로 찾아가서 생태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꼬리채 도롱뇽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관찰하고 사진도 찍죠. 그리고 다녀오면 제 연구실에서 농막에서 관찰도 하고 기록도 하게 됩니다. 꼬리채 도롱뇽은 주로 물속에서 먹는 먹이들이 있어요. 뭐 날도래라든가 강날도래류, 한국 강도래 뭐 이런 것들을 먹고요. 그리고 꼬리치레 도롱뇽은 이 산란기가 되면 암컷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수컷은 뒷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이유는 동화에서 말씀드릴게요. 알을 낳으면 이런 모양으로 알을 낳습니다. 여기는 환성굴 속 물속이에요. 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환성굴 속이라고 생각하면 동굴 속에 깊이 알주머니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고 환성굴에 가야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꼬리치레 도롱뇽 수컷은 구성애로 유명합니다. 큰 가시고기처럼 알주머니를 낳으면 수컷들이 지켜요. 암컷들은 알을 낳고 떠나갑니다. 꼬리치레 도롱뇽 발생 과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채집을 해서 발생 과정을 다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20일째 산란 후 20일째, 뭐 30일째, 40일째에서 한 160일이 되면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이제 본래의 모습, 유생의 형태를 갖추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처음에는 난황이 그대로 배에 있어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물속에서 살다가 4년이 지나면 또 다른 장마철에 이렇게 성체가 돼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살다가 육지에서 살아서 양서류라고 부릅니다. 흔적이 있어요. 황조롱이, 호반새, 물총새, 그리고 뱀 싫어하죠, 별로. 쇠살모사 이런 게 있습니다. 민물고기들이 있으면 천적이라서 꼬리치레 도롱뇽이 없어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수달이 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세요. 환성굴 속에서 수달이 나타났어요. 성체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잔물결을 일으키며 등장한 침입자는 뜻밖에도 수달이었습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꼬리치레 도롱뇽입니다. 또 동굴 속에 보면 정말 그 화석과 같은 그런 생물들이 많아요. 뭐 갈라벌레, 긴꼬리 좀부지, 긴다리 좀딱정벌레, 김띠 노래기, 등줄굴 노래기, 알락곱등이, 입술 접시거미, 장님굴 가시톡톡이, 장님굴새우. 아무래도 동굴 속이라 빛이 비치지 않아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붉은 박쥐라고 불리는 황금박쥐. 예,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걸 좀 보고 꼬리치레 도롱뇽의 본범이 어떻게 이 책이 탄생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화책을 쓰면서 좀 참고할 만한 게 환성굴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 하고 부록에서 알려주고요. 또 환성굴 밖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만났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그림으로 또 한번 모아서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관찰할 때 사용한 도구들 이런 것들로 관찰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꼬리치레 도롱뇽을 만났고 30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됐을까? 이 책을 왜 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후기로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책이 끝나는데 맨 마지막 이제 표지 뒷부분에 꼬리치레 도롱뇽이 살고 있는 곳,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 일본 꼬리치레 도롱뇽 이런 지도로 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림을 그린 이수연 작가고요. 저는 이 책의 모티브가 된 노래를 만든 슬로버트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동물권에 관해서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원고를 아직 완성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슬로보트 작가님이 싱어송라이터세요. 그 직접 작사를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곡도 쓰시는데 이 고릴라의 뒷모습을 제가 음악을 듣고 아 이게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동물에 관한 주제가 잘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제가 삽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도주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지가 보면은 고릴라가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전구를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목은 고릴라의 뒷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이 책을 시작할 때 가사에서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릴라의 안타까운 마음들은 많이 살아 있었는데 앞에 내용이 이제 그림책 한 권이 완성되기에는 드라마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한 3분의 2 부분은 제가 실제로 마운틴 고릴라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서 얻게 된 다른 동물원의 정보들이 이 이야기를 채우게 되었고, 마지막 3분의 1 부분은 이제 슬로보트 작가님의 노래 가사가 들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한 앞에는 말이 없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우주 출판사에서 준비해 주신 굿즈예요. 이게 각도가 바뀔 때마다 고릴라가 살짝살짝 나타나는 렌티큘러입니다. 이게 표지고요. 네. 이 그림책에 보면 첫 면지와 뒷 면지에 다 고릴라의 뒷모습이 나와요. 내 앞에서는 이제 엄마 고릴라인지 아빠 고릴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부모 고릴라 등에 아기가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이 있고 뒷면지에는 혼자 있는 고릴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책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고릴라가 혼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인데요. 작은 비밀숲 사이 기다리는 뒷모습 눈빛 깊은 마운틴 고릴라 아름다운 구름을 잡지 못했나 빛나던 그때를 그리워하나. 예, 그 고릴라가 떠났기 때문에 동물원은 텅 비어 있죠. 이게 저희가 쓰게 된 그 소감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고릴라의 손가락이 사람과 많이 닮아 있었다. 일부러 양손을 더 사람같이 그렸다. 닮은 것은 손가락만이 아닐 것이다. 고릴라의 얼굴을 가까이 두고 그리면서 그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며 함께 웃었다. 숲에서 친구들과 함께 누워있는 고릴라를 그릴 때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고 붓털이 완전히 사라져도 눈치채지 못하고 빈 막대기로 계속 물감을 채웠다. 한쪽 무릎에 아이를 앉혀두고 한 페이지를 몇 시간씩 그리고 즐거웠다. 늘 동물원을 위한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노래가 운명처럼 찾아와 주었다. 이 모든 우연과 시간에 기쁘고 감사하다. 네. 네.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가슴 뛰는 것을 보고 싶어 동물원에 갔습니다. 가장 만나고 싶었던 고릴라 우리 앞에 도착했을 때 고릴라는 구석에 턱 뒤돌아 앉아 있었어요. 30분을 기다렸지만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설레기 위해 그가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리면 아프다는 것, 갇히면 답답하다는 것, 헤어지면 슬프다는 것. 막연히가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을 떠올리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턱을 괴어 곰곰이 읽는 동안 우리가 지닌 슬픔의 능력으로 잠시나마 고릴라의 뒷모습과 연결되어 커다란 등을 토닥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는데요. 저는 수연 작가님께서 이 책을 다 그리시고 제가 처음으로 보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냥 제가 동물원에서 느꼈던 이런 작은 단상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우연히 누군가가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태어났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수연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려주신 책을 읽고 이 책은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찾아오나 이걸 어디다 쓰나 그렇게 좀 한탄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슬픔의 능력을 이렇게 누군가와 연결될 때 쓰라고 내가 가지게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 볼 때마다 뭔가 내가 가진 사랑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수연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곡. 그리고 옆에서 라이브로 들은 전 지금 너무 감동 상태인데요. 이 책의 원화가 사절 사이즈로 꽤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청파동의 책방, 그 죄책감에서 제가 원화전을, 이번 달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합니다. 제가 상주한다는 제 인스타그램, 수연 드로우즈라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상주하는 날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릴라의 뒷모습 전시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책을 실제로 보시면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인쇄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어, 시가 어, 하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안쪽에 이렇게 펼쳐져서 이게 페이지의 반이 이거의 표시로 나왔는데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함께 아마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동네 책방에서 또 만나실 수 있는 이런 렌티큘러 엽서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그냥 숲이지만 그 안에는 고릴라의 이 모습이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굿즈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고릴라의 뒷모습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노래 들으실 수 있거든요.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2022년도에 첫 그림책 달토끼를 출간했어요. 그래서 달토끼도 제가 꿀시사회에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분이죠. 까만코다, 지구인에게 등 그림책이나 동화, 강연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루리 작가님과 함께 만든 그림책입니다. 백설공주인데요. 이게 책은 아직 인쇄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 2월 27일부터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신 허니님들에게만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표지인데요. 이 이루리북스에서 나온 백설공주는요. 처음에 이루리 작가님께 KBS 드라마 우아한 제국에서 드라마 제작팀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손녀 역할을 한 어린이가 애정을 가지고 보는 책이 백설공주인데 이 책이 필요하다. 근데 때마침 이루리 작가님도 전래동화를 현대적으로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뢰를 거절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그림 의뢰가 와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드라마 촬영 일정에 맞추게 되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표지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한 게 바로 표지 작업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스케치인데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그림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제안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속으로 가운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백설공주 이야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와 7난장이, 그리고 왕비와 거울이죠. 그래서 책 속에 이들의 비중이 비슷하고 저한테는 모두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볼수록 왕비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왕비는 거울을 기준으로, 거울이 자신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대답을 그대로 믿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가진 매력과 아름다움 보지 못하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거울이 내뿜는 기운이나 말들이 왕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질투로 가득 찬 독사가를 만들어낸 왕비의 모습을 표지에 저는 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이 이루리 작가님의 의도와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글을 쓰시면서 가장 힘을 쓴 부분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양의 백설공주였고, 두 번째는 미 의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모든 아름다움은 자존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현대에 비로소 누구나 아름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자분들도 찬찬히 책을 보게 되시면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 뒤편에 글 작가인 우리 이루리 작가님이 독자분들에게 백설공주 이야기 속의 인물들에 대한 생각하고 그리고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설공주와 함께 곧 지금 3월 달에 그림책이 또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름의 좀 순수하고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여우비 책인데요. 이 그림책도 나중에 보시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을 집어삼킨 개라는 책이고요. 벌써 읽으신 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가 사라진 날? 네. 이 책을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좀 유명한 작가님이어서 제가 작가님도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하게 좀, 배경 지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이건 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제가 방원동에 있는 찬찬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에 놀러 갔을 때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찍은 사진이고, 원서 제목은 The Dog That Ate the World입니다. 지금 그냥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먹은 개, 이런 제목인데, 세상을 집어삼킨 개라고 조금 멋을 부려봤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하기 전에, 작가님을 좀 보여드릴게요. 잔드라 디크만이라는 작가님이고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영국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세상을 관찰하고 없던 것을 만들기 좋아함.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author, 작가고, illustrator, illustrator고, maker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정말 만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테이블에 색칠도 하고 자연물 가지고도 만들고 좋아하시고 자연 및 패턴 작업을 즐기시는데 어떤 패턴 작업을 즐기시길래 저렇게 패턴이라고 적었느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날로그 작업도 잘 하시고 디지털도 잘 사용하십니다. 연필, 물감, 찰흙, 자연물 등등 하고 데뷔작으로 커커스 리뷰 2017 최고의 그림책 선정되었고 또 데뷔작으로 2018년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후보에 올랐고 그다음 오늘 소개하는 책으로 에즈라 제키츠상 후보를 또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그리시길래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상을 제가 기재하지 못한 되게 많은 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인데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패턴과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자연물도 잘 묘사하시고 패턴 작업을 진짜 잘하십니다. 네, 네가 사라진 날 같은 작가님 맞고요. 그리고 요런 걸 잘하세요. 손 보이시죠? 손 위에 손을 절벽처럼 표현해가지고 나무가 자라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드라 디크만 작가님은 그림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구나. 지문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시죠? 손을 나무처럼 표현한다거나 자세히 보면 동물들이 백곰 보이세요? 불곰이랑 백곰도 보이고 좀 독특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것도 되게 독특했어요. 해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동굴처럼 표현해서 네네네. 이렇게
아기 늑대들과 어미 늑대가 있다거나 저렇게 뭐 아우 하고 하울링 하는 뭔가 이렇게 울부짖는 동물 표현을 또 되게 자주 하는데 오늘 소개할 책에 나올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사람도 표현을 잘 하는데 에곤 실레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참고용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림책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품들 했느냐? 나뭇잎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잔드라 디크만 작가님의 데뷔작이에요. 저걸로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더라고요. 막 후보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그냥 그림으로만 참여하신 책이고요. 그다음 방금 쿠니쿠니님께서 소개시켜주신 네가 사라진 날도 있고 내 마음속 마법 깃털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예, 연말에 번역한 건데 12월에 나오고 1월에 나오고 서둘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 찰리북 대표님께서 12월 3일이었나 되게 큰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다. 빨리 이 책을 내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 된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면지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먹어치우는 개가 여러분과 이웃을 삼켰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삼켜진 채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포죠, 공포. 네, 토하게 만든다. 네, 119에 전화해요. 탈출 시도. 살살 긁어야죠. 똥구멍을. 예, 굉장히, 예, 대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을 피워요. 지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계속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누가 낙서를 하셨는데, 네. 낙서를 살짝 지워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Enough was enough, everyone agreed. Together they would restore the peace. But talking to him, tricking and tiring him out did not change a thing. 요 그림이 너무 멋져서 보여드리려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모두가 입을 모았어요. 힘을 합쳐 평화를 되찾기로 했어요. 하지만 개에게 말을 걸어도 속임수를 써보아도 개를 지치게 만들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변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동물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너무 멋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늑대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동물들이 많습니다. 네네네네. 미경님 말씀처럼 여우랑 오소리랑 뭐 최소한 아주 많습니다. 까마귀, 뱀 등등등. 요런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거의 잔드라 디크만 작가님만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서 자세히 봤었습니다. 저 17마리 정도까지는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퀴즈는 아닙니다만. 억압에 굴하지 않고 막 바이올린 계속 켜고 같이 모닥불도 피우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억압에 굴하지 않고 유쾌하게 저항하는 책을 찾아봤어요. 제가 책을 막 많이 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여서 가장 최근에 봤던 거는 이 두 권입니다. 관타나모 키드는 그 미군 그 수용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의 관타나모라는 지역에 죄수들 범죄자들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는데 거의 인권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최연소 수감자인 소년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이슬람인처럼 보여서 잡혀가서 이제 관타나모까지 간 차드라는 나라 소년이었는데 막 여차저차해서 가는데 지금 표지에 보시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깔깔 웃고 있어요. 거기에서 막, 교도관들한테 막 농담도 걸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식으로 그 힘든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픽 노블인데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RHK에서 나온 털실새뭉치라는 책도 되게 좋았어요. 초록색, 회색, 오렌지색만 입고 있는 나라에 가서 왜 똑같은 색 옷만 입어야 되지? 하면서 털실을 풉니다. 풀어가지고 다른 스웨터를 짜는 내용인데 은유 표현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정주희입니다.
일단 저를 알리고 싶어서요. 제가 쓴 책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맨 끝에 나는 언니가 좋아요랑 보라보라 버스는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 나머지 책들은 글과 그림을 함께한 창작 그림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7번째 창작 그림 책으로, 영원한 미자 씨를, 내게 됐어요. 오늘, 우리 허니들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영원한 미자 씨입니다. 네, 영원한 미자 씨. 미자 씨가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노란 모자와 노란 옷을 입고 나비를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줄임표를 해놓은 거는, 제가 미자 씨를 만들게 된 의도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 미자 씨를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미자 씨, 이야기는 제가 사실 꽤 오래전에 저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름에, 정말 한여름이었는데, 그때는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여름에. 근데, 그때 무슨 그 동남아 스콜처럼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이가, 저한테, 엄마 같은 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와, 이 가뭄을 잠재우는 그런 단비 같은 정말 소중한 엄마라는 뜻이겠지? 하면서 아이한테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굉장히 절망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평소에는 화를 거의 안 내는데 한번 화를 냈다 하면 이 비처럼 쏟아붓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저에게 충격이었는지 저희 큰애가 이번에 20살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야기예요. 그러고서 언젠가 아이랑 또 싸웠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서 걷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화내는 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이 얼굴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화내고 있던 그 나의 모습이 아이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라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아이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비 같다고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내가 아이에게 기억 남기로 이런 비처럼 기억 남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렇지 않게 남으려면, 아이의 기억 속에 남으려면, 따뜻한 엄마로서, 햇살 같은 엄마로서 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오늘 하루하루 1시간, 2시간, 1분, 1초, 이렇게 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미자 씨를 불러내었고, 미자 씨는 어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이런 것이었고요. 미자 씨 캐릭터 잡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캐릭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미자 씨의 제가 생각한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에너지가 좀 넘치고 약간 말랑말랑한 소녀 느낌의 그런 할머니. 그리고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 아까 첫 장면에 면지에서 보면은 방 안에 뭐 카세트가 있고 뭐 북 같은 것도 있고 기타도 있고 LP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약간 흥이 많은 그런 미자 씨라고 저는 설정을 했는데 떠오른 얼굴이 그냥 이런 얼굴이었어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게 귀엽지 않은데 저절로 귀여운 캐릭터라고 써놨는데 지금 보면 이거 하나도 안 귀여운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집착하고 이렇게 이게 제일 좋다 해가지고 동그라미에 별표까지 쳐놨는데 지금 보기에는 하나도 안 좋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계속 캐릭터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조금씩 다 달라요. 보면은 눈썹 굵기가 다르고 눈 미간 사이가 다르고 뭐 그렇게 인중 길이가 다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줬고 처음에 위에는 이제 펜으로 그린 거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인데 아래 연필로 그린 거는
좀 귀염성 있고 약간 소녀다운 느낌, 약간 좀 여성적인 느낌을 좀 더 가미했고요. 길쭉은 X 이렇게 제가 해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가고 이렇게 호빵맨처럼 그려놓은 것도 있고, 이건 채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자씨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채색까지 이제 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미자씨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얼굴만 덩그러니 있는 미자씨가 있어요. 무지개 색깔 얼굴. 그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미자씨는 요 얼굴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옷은 항상 노란색으로 입고 있는데 미자씨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아까 맨 앞에 있었던, 책 앞에 있었던 면지의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고 있는데요. 3월 3일부터 제가 그거를 만들지 못했는데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루리 북스에서 작지만 정말 알찬 꼬마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시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저의 미니어처 작품을 구경하시고 또 책도 한번 보시고 볼거리가 많도록 제가 준비를 할 건데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약간 외계인 같죠? 이것도 이제 전시 준비하는 3월 3일부터 하는 전시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비가 아까 미자 씨가 타고 있는 나비가 되려고 아까 그 외계인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예뻐졌어요. 나비가 이렇게 날개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3월 3일부터 29일까지 하는 그 전시회에 많이 오시면은 더 재밌는 거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